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목요일 제실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김두겸 울산시장이 총선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큰 뜻은 같이 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울산 지역 당선자 6명과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마주했습니다. 김 시장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HD 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등 16가지 지역 대표 현안 해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함없이 울산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방사회 특구가 울산이 다시 좀 연합에 이렇게 손이 잡히는 부분인데 이런 게 완성을 하려면은 우리 지방정부의 힘으로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선자들은 울산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비록 당선이신 분들이지만 함께 지금 당장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우리 윤정호 의원님이나 우리 김태선 의원님 울산을 위한 일에는 저희들이 힘껏 손잡고 우리 울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 관계없이 정말 힘을 합쳐서 울산당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는 좋은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십시오. 울산이 또 앞으로 산업특별자치시 이걸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와 잘 협력해서 최대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데 저도 힘을 보태겠다. 반대로 일부 당선자들은 KTX 산천열차의 태화강력 유치와 유니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선 울산시의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스트 산하의 과학영재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국의 조치와 과학기술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타당성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이. 반면 초선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문수로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조기 개통을 위해서 국토교통 부산을 한 번 더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울산대병원 이전 관련해서는 좀 더 숙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교를 좀 이용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분산 효과가 나서 연보산 정체도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대교 요금 인하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이 자리에선 울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특히 서범수 당선자는 울산시의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가 주요 현안으로 내놓은 16가지 사업 중 울주군 지역 현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선 급기야 회의장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간담회 직후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김 시장은 HD 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어제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산업 폐기물 매립 업체인 주식회사 코엔텍을 방문해 산업 폐기물 매립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삼산 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한 한 장관은 파크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여천 매립장 상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울산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상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제2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아 7명의 위원이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재홍 울산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습니다. 2기 위원회는 정병희 전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송상근 전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강지현 울산대 철학과 교수와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조교수, 김석환 법무법인 고을 변호사와 신윤기 전 남부경찰서 정보과장 등입니다.
제2기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3년간입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가 태화강 백로 서식지 관찰장을 운영합니다. 관람객은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체험장에서 망원경으로 태화강에 번식하는 해우라기 등 모두 7종의 백로를 관찰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해설사의 생태 해설과 백로 기념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관찰장은 오는 7월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가 기업 연구개발 조직 설립을 돕습니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으로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능력과 사업성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12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울산의 화재 소식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인 뉴스, 오늘은 찬반 논란이 뜨거운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찬성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는 날도 있지만은 지금 계절은 봄이잖아요. 연두색 나무들이 실록으로 바뀌는 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말 되면 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오늘은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케이블카를 찬성하고 있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서울주 발전협의회 허령 회장과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시의원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만두시고 서울주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네. 아니, 큰 꿈을 꾸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치는 안 맞던가요? 아닙니다. 뭐 한 10년 정도 지방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예. 이제 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예. 뭐 작은 봉사 뭐 이런 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 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신불산 케이블카 얘기해 볼게요. 예. 지금 서울주 발전협의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지지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란 말입니다. 예.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이유부터 들어보죠. 예. 첫째적으로 보면 울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 산악관광 산업의 견인할 최적의 산업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울산이 1962년도 공업도시로 지정된 이래로 산업수도다, 공업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최근에 우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심 근교에 1,000m가 넘는 고봉이 9개 봉우리가 예. 이 파노라처럼 펼쳐져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드물다. 예. 그래서 이곳을 정말 우리 울산이 자연을 사랑하는 천혜의 자연 도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산악관광 산업을 견인할 예. 사업으로 케이블카가 최적의 사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정말 오르고 싶어도 네. 산은 만인의 산이고 만인이 절개함에도 불구하고 네.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등 자력으로 산을 오를 수 없는 사람에게 예. 자기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행복을 우리가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케이블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영남 알프스 아주 좋은데 여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끌어오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통과되면서 우리 신불산 케이블카도 속도를 내게 됐는데 잘 나가다가 땡땡포로 간다고 이제 환경단체는 늘 이제 반대를 해왔던 단체고요. 네. 통도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죠. 네. 그분들은 왜 반대합니까? 반대를 하는 단체가 되었던 어떤 기관이 명분과 설득력이 있는 반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나 환경단체가 그런 설득력과 명분이 우리 울산 시민에게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데 KTX 노선 만들 때 그 지율 스님이라는 분이 도롱뇽을 해야 한다면서 단식하고 이러는 바람에 KTX가 한 1년 넘게 아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리나라 불교계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크단 말이죠. 계속 이 불교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예.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네. 이 사업이 우리 울산 시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 지금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예. 활성화하고 지역의 상권화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분들과 대화는 해 보셨죠? 여러 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했습니다. 예. 예. 낙동강유역 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셨다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러 가셨나요? 무슨 일로 낙동강 환경청은 가셨나요? 예,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대로 볼 수가 없어서 특히 이제 환경영향 평가의 키를 쥐고 네. 있는 데가 낙동강 환경청이니까 네. 가서 우리 지역 주민의 바람 그리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왜 설치돼야 되는지 예. 그리고 반대 단체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에 대한 우리 어떤 논리적인 어떤 설득 예. 이런 것을 통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오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달라 예.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예, 협조 요청을 하셨어요. 네네. 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반대 입장은 쉽게 처리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50만 명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50만 명이 서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범시민적, 범국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환경, 그다음에 설치업체 등이 전방위적으로 예. 이 설치에 대한 당위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네. 저희들 전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또 반대 단체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촉구해서 예. 이게 반드시 케이블카 설치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걸 추진하는 사업체가 640억을 투자한다던데 민간업체가 말이죠. 네네. 예, 이분들도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기들 어떤 영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산악관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울산 110만 울산 시민에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해야 될 이 마당에 네. 업체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예. 저희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이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서울주발전협의회 허령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창구는 울산 지역 세무서와 각 구군에 설치되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수출 기업인에게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줍니다. 노동절인 어제 태화강역광장에서 2024 세계 노동절 울산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어제 행사에는 노동자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번영 사거리까지 왕복으로 행진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2일 새벽 3시 22분쯤 북구 명천동의 한 식당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갈비뼈가 크게 부러지는 등 모두 5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 시비가 붙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금 수억 원을 횡령한 어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해상풍력사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대책위 3국장인 5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 5곳으로부터 받은 어업 피해 보상금 70억 원 중 유보금으로 남겨둔 운영비 2억 9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민단체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 액수도 크다며 다만 횡령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 옹기축제 홍보 영상이 SNS에서 조회수 360만을 돌파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4일 개막하는 울산 옹기축제 홍보를 위해서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 채널에 올린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 척하기 릴스 영상이 조회수 360만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옹기축제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도중 인터넷 문제로 화면이 멈추는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연출한 것으로 게시 열흘 만에 조회수 360만과 좋아요 14만 개 이상, 9만 8천 번 이상의 공유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2024 울산 옹기축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방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사진전이 열립니다. 울산시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현대백화점 울산점 2층 아트월과 13층 갤러리 H에서 세계유산 등재 기원 사진전 꿈꾸는 고래와 방구대 암각화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내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공익 목적의 지역 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것으로 전시에는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인 방구천의 암각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17점이 소개됩니다. 가칭 울산 산재 희생자 위령탑이 울산 시민의 손으로 디자인됩니다. 울산 산재 희생자 위령탑 디자인 공모전에는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1962년 울산 특정 공업지구 지정 이후 산업재해로 숨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안전성과 견고성도 갖춰야 합니다. 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서 오는 8월 말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5개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시상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